나는 항상 생각했다. 가족이란 영원한 피난처라고. 어릴 적부터 부모님의 무거운 기대를 짊어지고 살았지만 그 무게가 나를 더 강하게 만들 거라 믿었다. 그런데 그날 모든 게 산산조각 났다. 부모님께서 약속하신 갑오, 할머니의 옥뱀대 목걸이를 여동생에게 넘겨주시는 장면을 목격한 순간 내 가슴속에 있던 모든 신뢰가 무너져 내렸다. 너는 너무 성공했으니까 필요 없어. 그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을 뒤집어 버렸다. 나는 그날부터 복수의 불씨를 키워갔다. 그 불씨가 타오르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 어린 시절, 우리 집은 서울의 오래된 아파트에서 시작됐다. 아버지는 작은 공장에서 일하시는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어머니는 집에서 우리를 키우시며 이웃들의 시선에 늘 신경 쓰셨다. 나는 장녀로서 자연스레 가족의 희망이 됐다. 공부 잘하고, 시험에서 1등하고, 대학은 서울대에 가야 한다는 압박이 매일 나를 옥죄었다. 여동생 수진이는? 그 애는 항상 약한 꽃이었다. 몸이 약해서 학교를 자주 빠지고 공부는 나만큼 따라오지 못했다. 부모님은 수진이를 더 아끼셨다. 수진이는 불쌍하니까 라는 변명으로. 나는 참았다. 고등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해서 용돈을 벌었고 대학에 가서도 장학금을 받으며 스스로를 지켰다. 졸업 후 대기업에 입사해 승승장구했다. 30대 초반에 부장 자리까지 올랐고 이제는 해외 출장도 잦아졌다. 성공한 삶, 외부에서 보기에 완벽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나는 여전히 장녀였다. 어머니의 잔소리, 아버지의 무심한 한마디. 너는 잘 나가니까 수진이 좀 봐줘. 나는 그 말을 웃으며 넘겼다. 왜냐하면 가보가 있었으니까.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 어머니께 이 옥뱀대는 미경이에게 주렴. 그 애가 집안의 대를 잇는 힘이 될 테니 라고 유언하셨다. 그 목걸이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다. 할머니의 고난을 상징하는 우리 집안의 뿌리였다. 그날은 어머니 생신이었다. 가족 모임으로 집에 갔다. 수진이는 결혼한 지 2년, 남편과 함께 살고 있었다.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 아이도 아직 없었다. 식사가 끝나고 어머니가 갑자기 상자를 꺼내셨다. 오늘 특별한 선물이 있어. 상자 안에는 그 옥뱀대가 빛났다. 나는 미소 지었다. 엄마, 놔줄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의 시선은 수진이에게 갔다. 수진아, 이거 받아. 내가 집안을 지켜줄 거잖아. 수진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받아들었다. 나는 얼어붙었다. 엄마, 그건. 할머니가 나한테 주라고 하신 거잖아요. 어머니의 대답이 날아왔다. 미경아, 너는 너무 성공했어. 그런 거 필요 없어. 수진이는 아직 약하니까 이게 위로가 될 거야.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래, 너는 잘 나가니까. 그 순간 내 머릿속이 하얘졌다. 성공. 그게 나를 가족에서 밀어내는 이유라고? 내가 피땀 흘려 이룬 게 오히려 나를 소외시키는 무기가 됐다고?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럼 이제부터 가족은 수진이 목인가 봐요. 목소리가 떨렸다. 수진이가 웃었다. 언니, 너무 그러지 마. 그냥 엄마 뜻이잖아. 그 미소가 내 가슴을 찔렀다. 집을 나서며 나는 다짐했다. 이 아픔을 잊지 않겠다고. 그리고 그들이 후회하게 만들겠다고. 그 후로 며칠이 지났다. 회사에서 일할 때도 그 목걸이 생각이 났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미경아, 강하게 살아. 나는 강했다. 하지만 가족 앞에서는 약해졌다. 왜 그랬을까?
왜 나는 항상 희생했나? 수진이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했다. 내가 시험 공부로 밤을 새울 때 수진이는 TV를 보며 웃었다. 내가 아르바이트로 피곤할 때 어머니는 수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나는 그걸 장녀의 의무라 믿었다. 하지만 이제 그 의무가 나를 삼켰다. 나는 어머니께 전화했다. 엄마, 왜 그랬어요? 할머니 유언 무시하고 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미경아, 내가 이해 못해. 수진이는 결혼해서 집안에 남아줄 거야. 너는 언제 결혼할지도 모르잖아. 그냥 직장 다니는 여자일 뿐이야. 의 직장 다니는 여자? 내가 10년 넘게 쌓아온 커리어가 그렇게 평가받는다고? 나는 울었다. 처음으로 회사 화장실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복수의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그건 아직 모양새가 없었다. 그냥 가슴속에 쌓이는 분노뿐이었다. 시간이 흘렀다. 한 달 후 가족 모임이 다시 열렸다. 수진이의 결혼기념일 나는 가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어머니의 연쇄 전화에 결국 갔다. 미경아, 내가 안 오면 수진이가 서운해할 거야. 서운하다고? 나는 웃었다. 집에 도착하자 수진이가 목에 옥뱀대를 걸고 있었다. 반짝이는 그 빛이 내 눈을 아프게 했다. 식사 중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미경아, 요즘 회사 어때? 승진 소식 들었어. 잘 됐네, 잘 됐다고? 그 말 속에 숨겨진 건 너는 이제 우리 필요 없어 겼다. 나는 참았다. 하지만 수진이가 말했다. 언니, 이 목걸이 예뻐. 엄마가 나한테 딱 맞대서 고쳤어. 언니는 이런 거 안 해도 돼서 니는 이미 다 가졌으니까. 그 말에 내 포크가 떨렸다. 다 가졌다고? 성공, 돈. 그게 가족을 대신하나?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수진아, 그 목걸이 할머니가 왜 나한테 주라고 했는지 알아? 할머니는 나처럼 버텨야 할 사람한테 주고 싶으셨어. 너처럼 항상 보호받는 사람한테 아니야. 방안이 조용해졌다. 어머니가 소리쳤다. 미경아, 무슨 소리야. 너 지금 수진이한테 왜 그래? 나는 돌아보지 않고 나왔다. 문을 닫는 순간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이번엔 분노의 눈물이었다. 그 후 나는 가족과 거리를 뒀다. 전화는 받지 않았고 명절에도 가지 않았다. 회사에 집중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아 팀을 이끌었다. 성공은 계속됐다. 하지만 속은 텅 비었다. 밤에 혼자 있을 때 그 목걸이를 생각했다. 왜 나한테 안 줬을까? 왜 성공이 죄가 됐을까? 나는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상담사 선생님은 말했다. 당신은 가족의 희생양이었어요. 장녀 증후군 아시죠? 한국 가정에서 흔한 일이에요. 장녀 증후군. 그 단어가 내 아픔을 설명했다. 나는 울었다. 그리고 결심했다. 이 아픔을 무기로 삼아 그들을 직면시키겠다고. 상담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비가 왔다. 서울의 거리는 항상 그렇게 습하고 내 마음처럼 무거웠다. 나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봤다. 가족의 사진이 떠올랐다. 어렸을 때 우리 셋이 공원에서 찍은 사진. 나는 수진이를 업고 웃고 있었다. 그때는 순수했다. 이제는 그 사진이 증오의 대상이 됐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자 빈 공간이 나를 맞았다. 나는 1인 가구였다.
결혼. 그 생각조차 멀어졌다. 가족이 이렇게 무너졌는데 누굴 믿나? 다음 날 회사에서 메일을 받았다. 어머니로부터. 미경아, 왜 그래? 가족이잖아. 용서해, 용서. 그 단어가 코웃음이 나왔다. 나는 답장을 썼다. 엄마, 용서는 주고받는 거예요.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주셨잖아요. 보내고 나서 후회했다. 아니, 후회 안 했다. 이게 시작이었다. 수진이에게도 메일이 왔다. 언니, 미안해. 하지만 엄마가 그러셔서 미안하다고? 그 목걸이를 벗지 않고 사과하는 게? 나는 삭제했다. 블랙리스트에 넣었다. 시간이 흘러 3개월이 됐다. 나는 프로젝트를 성공시켰다. 회사에서 보너스를 받고 동료들이 축하해줬다. 미경 선배, 진짜 대단해요. 그 말들이 위로가 됐다. 하지만 집에 오면 다시 외로움이 밀려왔다. 나는 책을 읽었다. 심리학 서적, 가족의 독이라는 제목의 책 그 안에는 내 이야기가 가득했다. 부모의 편애, 장자의 무게, 그리고 그로 인한 정신적 파탄. 나는 펜을 들었다.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오늘도 목걸이를 꿈꿨다. 할머니가 나를 안고 미경아, 내가 지켜라고 하셨다. 그 일기가 내 무기가 될 줄은 몰랐다. 어느 날 어머니가 회사 앞에 나타났다. 비가 오는 오후, 우산도 없이 서 계셨다. 미경아, 그 목소리에 나는 멈췄다. 엄마, 왜 여기까지? 어머니의 눈은 붉었다. 수진이가 아파. 내 가슴이 철렁했다. 뭐? 어떻게? 병원에서. 암 초기래. 그 목걸이를 주면서 엄마가 빌었어. 수진이가 건강해지라고 그 말에 내 분노가 흔들렸다. 하지만 곧 차가운 현실이 다가왔다. 엄마, 그 목걸이가 마법의 부적인가 봐요? 나한테 안 주신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건강하니까 어머니가 울었다. 미경아,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나는 어머니를 데리고 카페로 갔다. 비를 피해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어머니는 털어놨다. 수진이가 어렸을 때,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엄마는 수진이를 더 아꼈어. 내가 너무 강해서 수진이는 약해 보였거든. 강하다고? 그 강함이 나를 고립시켰다고? 나는 물었다. 엄마, 할머니 유언은? 왜 무시하셨어요? 어머니가 고개를 숙였다. 할머니가. 수진이 아빠 쪽 집안에 빚이 있었어. 그 목걸이로 대신 갚으려고. 아니, 그건 변명일 수 있어? 엄마가 수진이를 편애한 거야? 그 고백에 내 눈물이 흘렀다. 빚. 가족의 비밀이었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 숨겨진 과거. 나는 알았다. 그 목걸이는 단순한 갑오가 아니었다. 집안의 수치였다. 엄마, 왜 나한테 안 말씀하셨어요? 내가 도울 수 있었을 텐데. 어머니가 손을 잡았다. 너는 성공한 딸이잖아. 엄마가 부끄러웠어. 부끄러움. 그 단어가 모든 걸 설명했다. 나는 일어났다. 엄마, 이제 늦었어요. 수진이 병간호하세요. 나 혼자 할게요. 병원에 갔다. 수진이의 병실. 수진이는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다. 목걸이는 베개 옆에. 언니 그 목소리가 약했다. 나는 다가갔다. 수진아,
왜 그랬어? 왜 나한테 뺏었어? 수진이가 울었다. 언니, 미안해. 엄마가 강요하셨어. 그리고 나도 질투했어. 언니처럼 되고 싶었는데 못 돼서 질투. 약한 꽃이 나를 질투했다고? 나는 웃었다. 쓰디썼다. 수진아, 그 목걸이 돌려줄래? 아니, 필요 없어. 그냥. 건강해져. 나는 방을 나왔다. 복도에서 아버지를 봤다. 아버지는 담배를 피우며 서 계셨다. 미경아, 용서해줄래?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빠, 용서는 안 해요? 하지만 잊지도 않을게요. 그날부터 나는 진짜 복수를 시작했다. 법률 상담을 받았다. 가족 상속에 대한 조언. 목걸이는 할머니 유언으로 나의 것이었다. 하지만 돈으로 환산하면 수억 원 가치. 나는 소송을 고려했다. 하지만 그건 너무 직설적이었다. 대신 나는 가족의 비밀을 파헤쳤다. 아버지의 과거 사업 실패, 어머니의 편애 원인. 나는 사립탐정을 고용했다. 모든 걸 알아내세요. 탐정의 보고서가 도착했다. 충격적이었다. 수진이의 남편, 빚더미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 빚의 일부가 아버지의 옛 동업자와 연결돼 있었다. 나는 계획을 세웠다. 복수는 감정적이지 않게 논리적으로. 먼저 수진이의 남편에게 접근했다. 도와줄게. 하지만 조건이 있어. 그는 놀랐다. 조건이요? 가족의 진실을 밝히는 거이. 그는 동의했다. 돈이 필요했으니까? 나는 회사 자금을 동원해 그의 빚을 갚아줬다. 대신 그는 아버지의 과거를 폭로할 증거를 줬다. 서류 더미, 이메일, 녹음 파일, 아버지가 동업자를 속여 사업을 망친 증거였다. 그 증거를 손에 쥔 순간 내 손이 떨렸다. 이게 가족의 진짜 얼굴이었다. 아버지는 평범한 직장인이 아니었다. 젊었을 때 야심을 품고 사업에 뛰어들었지만 실패로 끝났다. 그 과정에서 친구를 배신했다. 돈이 없으면 가족도 없어. 아버지의 말, 녹음에서 들렸다. 나는 밤새도록 그걸 들었다. 울고, 웃고, 분노했다. 왜 나한테 이런 유산을 물려줬나? 성공한 나조차 이 피해 저주를 피할 수 없었다. 다음 날, 나는 어머니를 만났다. 공원 벤치에 앉아 서류를 내밀었다. 엄마, 이거 봐요.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어디서 난 거야? 아빠의 과거예요. 수진이 남편한테 들었어요. 어머니가 떨었다. 미경아, 부탁이야. 이걸 없애. 가족이 망해. 가족? 이미 망가졌다고. 나는 말했다. 엄마, 왜 나한테만 강요하세요? 수진이도 알아야 해요. 어머니가 무릎 꿇었다. 처음 보는 모습. 엄마가 잘못했어. 목걸이 돌려줄게. 제발. 하지만 돌려준다고 해서 끝나나? 아니. 나는 거절했다. 필요 없어요. 이제 그건 상징이 아니에요. 그냥 돌덩이죠. 어머니를 두고 일어났다. 공원은 여전히 아름다웠다. 가을 낙엽이 떨어지며 내 마음처럼 쓰러졌다. 회사로 돌아와 상담사에게 말했다. 선생님, 저 이제 자유로워요. 자유. 아직 아니었다. 복수의 절반이었다. 수진이의 병세가 악화됐다. 병원에서 전화가 왔다. 언니, 와줄래? 나는 갔다.
수진이는 살을 맞고 누워 있었다. 언니, 목걸이, 미안해. 엄마가. 아빠 과거 때문에 수진이도 알았다. 가족의 비밀. 수진아,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무서웠어. 언니처럼 강하지 않아서 강하다고? 나는 수진이의 손을 잡았다. 강함은 선택이야. 너도 할 수 있어. 그 순간 동정심이 들었다. 하지만 곧 분노가 밀려왔다. 왜 나만 강해야 했나? 퇴원 후 수진이는 집으로 돌아왔다. 어머니가 간호했다. 나는 멀리서 지켜봤다. SNS로 수진이의 포스트, 가족의 사랑에 감사해. 그 아래 댓글, 행복해 보이네. 가짜였다. 나는 익명 계정으로 댓글을 달았다. 진짜 사랑인가? 아니면 편애, 작은 씨앗이었다. 복수는 이렇게 시작됐다. 조용히 파고들어. 아버지를 만난 건 우연이었다. 지하철에서. 아버지는 여전한 모습, 피곤한 얼굴. 미경아, 아버지가 불렀다. 나는 앉았다. 아빠, 오랜만이네요. 대화가 시작됐다. 사업 때 미안해. 내가 알게 될까 봐. 아버지가 먼저 말했다. 알아요. 다 알아요. 아버지의 눈이 커졌다. 어떻게? 복수해요, 아빠. 나한테 한 짓에 대한 아버지가 고개를 숙였다. 미경아, 아빠가 약했어. 성공하려다 실패했지? 나는 물었다. 아빠, 왜 수진이한테만? 너는 아빠처럼 될까 봐 두려웠어. 강한 내가 실패하면 무너질까 봐의 두려움. 그게 편애의 이유였다. 나는 웃었다. 아빠, 저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강해졌죠. 지하철이 도착했다. 나는 내렸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집에 와서 나는 편지를 썼다. 가족 전체에게. 이제부터 나는 가족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비밀, 세상에 알릴 거예요. 하지만 먼저 후회하세요. 편지를 붙였다. 다음 날 전화가 폭주했다. 어머니의 울음, 수진이의 사과, 아버지의 침묵. 나는 받지 않았다. 대신 언론에 제보했다. 익명으로. 아버지의 과거 사업 스캔들. 작은 기사로 시작됐다. 과거 기업인 배신 사건 재조명. 가족의 반응이 왔다. 어머니의 메일. 미경아, 그만해. 수진이가 다시 아파오. 수진이? 또 수진이. 나는 답했다. 엄마, 나도 아팠어요. 30년 동안 그 메일 후 조용해졌다. 나는 기다렸다. 복수의 맛, 쓰디썼다. 겨울이 왔다. 크리스마스, 가족 모임 없이 보냈다. 대신 친구들과 파티. 웃음소리가 메웠다. 하지만 속은 여전했다. 상담사 말대로 치유는 시간 걸린다. 나는 책을 썼다. 익명으로. 장녀의 복수라는 제목. 온라인에 올렸다. 조회수가 폭발했다. 댓글들, 나도 그래. 힘내인의 이야기가 공감됐다. 책이 퍼지면서 가족의 삶이 흔들렸다. 아버지의 옛 동업자가 연락 왔다. 내 아버지 때문에 망했어. 고마워. 진실을 밝혀줘서. 그 목소리에 나는 떨렸다. 복수가 옳은가?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수진이의 남편이 전화했다. 고마워. 빚 갚아줘서. 이제 이혼할게.
수진이한테 솔직히 말할게, 이혼. 그 소식에 나는 충격받았다. 내 복수가 파국을 불렀다. 수진이가 찾아왔다. 회사 로비에서 기다렸다. 언니, 왜 우리를 파괴해? 눈물 범벅. 나는 데리고 커피숍으로 갔다. 수진아, 파괴. 이미 파괴됐어. 목걸이부터. 수진이가 목걸이를 내밀었다. 여기, 가져. 미안해, 나는 받지 않았다. 늦었어. 이제 그건 내 거야. 후회와 함께 수진이가 소리쳤다. 언니, 나 질투한 거 맞아. 언니처럼 되고 싶었어. 그런데 엄마 아빠가 나만 봐주니까 더 약해졌어. 약함의 고백. 나는 안아주고 싶었다. 하지만 안 했다. 수진아, 이제 내가 강해져. 나처럼. 수진이가 떠난 후 나는 울었다. 복수가 이렇게 아픈 줄 몰랐다. 상담사에게 말했다. 선생님, 제가 악마인가 봐요. 아니요, 피해자예요. 하지만 치유는 용서가 아니에요. 자신을 용서하는 거죠. 자신을 용서. 그 말이 와닿았다. 나는 일기를 다시 봤다. 아픔의 기록. 이제 그걸 불태웠다. 제로 변하는 순간 자유로웠다. 아버지의 소송이 시작됐다. 옛 동업자의 고소. 기사가 됐다. 유명 기업 딸, 아버지 과거 폭로, 내 이름이 언급됐다. 회사에서 호출됐다. 미경 씨, 이게 무슨 일이야? 상사가 물었다. 나는 솔직히 말했다. 가족 복수예요. 하지만 제 일에 지장 없어요. 상사는 웃었다. 오히려 강해 보이네. 승진시켜줄게. 아이러니. 성공이 다시 나를 구했다.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 스트레스성 위궤양. 수진이가 전화했다. 엄마가. 언니 탓한다고. 왜 탓? 나는 갔다. 병실에서 어머니는 나를 봤다. 미경아, 왜? 엄마, 왜 나만 탓하세요? 여러분이 먼저 배신했어요. 어머니가 손을 뻗었다. 용서해. 엄마가 다 잘못했어. 나는 잡았다. 엄마, 용서할게요. 하지만 잊지 않을게요. 퇴원 후 가족회담을 제안했다. 집에서 모두 모였다. 긴장된 공기. 나는 말했다. 이제 끝내요. 비밀은 다 나왔어요. 이제 각자 살아요. 아버지가 말했다. 미경아, 아빠가 미안해. 성공한 내가 자랑스러워. 자랑스럽다고? 늦은 말. 수진이가 말했다. 언니, 나도 강해질게. 목걸이 팔아서 빚 갚을게. 목걸이 팔아. 그 말에 나는 웃었다. 좋아. 새 시작이야. 하지만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나는 책을 출간했다. 실명으로. 베스트셀러 됐다. 인터뷰에서 말했다. 가족은 사랑이지만 때론 독이 돼요. 그 말이 퍼졌다. 가족은 조용해졌다. 후회 속에 봄이 왔다. 나는 여행을 갔다. 제주도로. 바다를 보며 할머니를 생각했다. 할머니, 저 이제 자유예요. 바람이 답했다. 복수의 끝, 평화였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삶이 달라졌다. 책의 성공으로 강연 요청이 쏟아졌다. 장녀의 아픔지라는 주제로 무대에 서서 내 이야기를 했다. 청중의 눈물, 공감. 저처럼 사는 분들, 여러분은 강해요.
그 말이 나 자신에게도 위로였다. 회사에서는 더 큰 역할을 맡았다. 해외 지사장. 미경 씨, 당신의 리더십이 필요해. 성공이 이제 진짜 내 것이 됐다. 가족과의 관계는 멀어졌다. 명절 카드만 주고받았다. 수진이는 이혼했다. 목걸이를 팔아 새 출발. 언니, 고마워. 내 덕에 깨달았어. 그 말에 나는 미소 지었다. 어머니는 건강을 챙기며 이웃 모임에 나섰다. 아버지는 은퇴 후 자서전을 썼다. 내 실패기 그 책에 나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내 딸 미경, 나보다 강했다 읽으며 눈물이 났다. 후회는 그들의 몫이었다. 하지만 아픔은 남았다. 밤에 꿈꿀 때 목걸이가 빛났다. 왜 나한테 할머니의 목소리. 나는 깨서 일어났다. 이제는 괜찮았다. 그 꿈이 상처가 아니라 힘의 원천이었다. 나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었다. 친구들, 연인. 30대 중반, 드디어 데이트. 너의 이야기가 멋져. 그는 말했다. 성공한 여자가 아닌 상처를 딛고 선 여자로 봤다. 어느 날 익명의 선물이 왔다. 상자 안, 새 목걸이, 금으로 만든 현대적 디자인. 카드, 미경아, 이건 엄마가 새로 만든 거야. 내 성공을 축하해. 어머니의 글씨. 나는 걸었다. 무거움 없이 복수의 대가 새로운 시작이었다. 강연 후 팬레터가 쌓였다. 당신 덕에 용기 냈어요. 그 편지들이 내 복수를 정당화했다. 나는 답장을 썼다. 함께 강해지자 커뮤니티를 만들었다. 장녀의 목소리. 온라인 모임. 수백 명이 모였다. 공유되는 아픔, 치유. 수진이가 방문했다. 언니, 나 결혼할 거야? 이번엔 진짜 미소 짓는 얼굴. 축하해. 이번엔 내가 강하게 우리는 않았다. 처음으로 진심 어린 포옹. 아버지의 책이 나왔다. 서점에서 샀다. 읽으며 과거를 용서했다. 아빠, 고마워. 솔직해져서 메일 보냈다. 답, 미경아, 사랑해. 여름, 바다로 갔다. 혼자. 파도 소리 들으며 생각했다. 복수는 파괴가 아니라 해방이었다. 나는 이제 나로 살았다. 가을이 깊어지며 내 삶은 안정됐다. 지사장으로 파견된 뉴욕. 번화한 거리, 낯선 얼굴들. 한국을 떠나니 가족의 그림자가 옅어졌다. 하지만 전화는 여전했다. 어머니의 목소리, 미경아, 추억. 밥은 먹어. 그 걱정이 이제 따뜻했다. 엄마, 잘 있어요. 짧은 대화, 하지만 진심.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이끌었다. 글로벌 팀, 문화 충돌. 미경, 내 리더십이 빛나. 동료의 말, 성공이 이제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었다. 주말에 센트럴파크 산책. 책 읽으며 할머니 생각. 할머니, 저 여기 있어요. 강하게. 수진이의 결혼 소식. 사진 보냈다. 행복한 미소. 언니, 내 덕이야. 나는 답했다. 아니, 내 힘, 가족의 변화, 내 복수의 열매였다. 어느 날 뉴욕 타임스 인터뷰. 한국 장녀의 이야기 전 세계에 퍼졌다. 제목. 읽으며 자랑스러웠다. 한국으로 돌아온 기사. 국내 파장, 가족이 봤을 터. 아버지의 건강이 나빠졌다. 전립선암.
어머니 전화. 미경아, 와줄래? 나는 비행기 탔다. 병원에서 아버지 손잡았다. 아빠, 괜찮아요. 미경아, 내 책 봤어. 미안해, 눈물. 아빠, 이제 다 지나갔어요. 병실밥, 수진이와 어머니. 우리는 안 왔다. 가족 다시 모였다. 하지만 예전처럼 아니었다. 각자의 상처를 아는 채. 아버지의 수술 성공. 퇴원 후 집에서 회복. 나는 한 달 머물렀다. 요리하고 이야기 나눴다. 미경아, 내가 장녀이길 고마워. 어머니 말. 엄마, 이제 딸로 봐요. 웃음. 수진이의 아이, 태어났다. 언니, 삼촌 돼, 장난. 행복, 조용히 스며들었다. 뉴욕으로 돌아가며 다짐했다. 더 강해질게. 비행기 창밖, 구름. 자유였다. 겨울, 크리스마스 카드. 가족 사진. 새 손자. 사랑에 으스며 눈물. 복수 끝, 사랑 시작. 새해가 밝았다. 뉴욕에 눈 내리는 거리. 나는 창가에 서서 지난 해를 돌아봤다. 복수에서 시작해 치유로 끝난 여정. 이제 미래였다. 회사에서 프로모션. CEO 보좌. 미경, 내가 우리 미래야. 그 말에 가슴 벅찼다. 가족과 화상 통화. 아버지의 건강, 수진이의 육아. 언니, 언제 올 거야? 곧 이 약속. 한국 방문 계획. 책 두 번째 판. 복수 후에 3일 팬들의 이야기 모았다. 당신이 용기 줬어요. 그게 보상. 연인과의 관계 깊어졌다. 내 과거, 존경해. 그는 이해했다. 결혼 이야기 나왔다. 함께 할래? 그래, 링 주고받음. 새 시작. 봄, 한국 귀국. 결혼식. 가족 초대. 어머니 눈물. 미경아, 행복해. 아버지 미소. 내가 최고야. 수진이 포옹. 언니, 사랑해. 결혼 후 뉴욕으로. 남편과 새집 우리 가족 만들자. 행복, 단순했다. 여름 휴가, 제주. 가족 여행. 바다에서 웃음. 목걸이 이야기 꺼냈다. 이제 잊자. 모두 동의. 가을, 아이 소식. 엄마 될 거야. 어머니 기뻐. 기다릴게. 복수의 상처, 희미해졌다. 삶은 계속됐다. 아이 태어났다. 딸, 이름, 강미. 강함의 미 병원에서 가족 모임. 어머니 안고 울음. 할머니처럼 강해질 거야. 아버지 손잡음. 미경아, 고마워. 뉴욕 생활, 바빠졌다. 육아와 일, 하지만 균형. 남편 도움. 함께야. 책 세 번째. 가족 재건, 성공. 강연 투어. 수진이 방문. 강미 예뻐. 아이 안고. 언니, 우리도 가족이야. 아버지 완치. 내 덕이야. 건강검진. 겨울, 크리스마스. 집에 장식. 강미 첫눈, 웃음. 3. 평화. 복수 잊음. 하지만 배움. 시간 흘러 강미 5살 유치원. 엄마, 나 강해? 그래, 가르침. 회사, 파트너 등극. 여성 CEO. 인터뷰. 가족 아픔이 힘. 가족 모임, 매년. 대화 깊어짐.
미안해 대신 사랑해. 수진이 둘째. 언니, 내 조카. 아버지 자서전 업데이트. 딸의 용기. 내 삶, 완성. 상처, 힘. 10년 후, 강미 10살 엄마, 가족이란? 서로 지키는 거야? 뉴욕집, 한국 방문. 할머니 묘소. 할머니, 감사해. 어머니, 할머니 됨, 미경아, 내가 자랑스러워. 아버지, 미소. 복수 끝, 사랑 시작. 수진이, 강함. 언니 덕. 나는. 자유. 성공, 사랑, 가족. 하지만 가끔 묻는다. 성공이 정말 가치 있었나? 그 질문, 영원한 상처. 하지만 살아갈 힘. 그리고 나는 속삭인다. 그래, 가치 있었어.